비트코인 왕자입니다. 자, 오늘의 차트 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조정에 시간이 단축됐다. 자, 이 시간이 단축됐다는 부분이 무엇일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비트를 현재 보면은 4,700이 이탈됐습니다. 오늘 종가로. 그래서 4,660만원에 끝난 상태고 마이너스 1.7% 하락이 됐습니다. 자, 근데 이거는 뭐 이제 다 괜찮아요. 자, 근데 이제 시간 단축이라는 거는 뭐냐면, 우리 왜 비트가 여기서 횡보가 나왔으면 시간을 한 7일 정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7일이 11월 7일, 11월 8일 날 결과물이 나올 거다. 계속 박스를 그려서 나올 거면 그렇게 이제 봤는데, 어제 하락이 돼주면서 시간 단축이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시간이 짧아졌기 때문에 한 2일에서 3일 정도만 봐도 좋은 결과물을 좀 볼 수 있겠다. 그러면 이제 2, 3일 이후에 대한 이 부분은 무슨 결과물이냐면, 사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어, 비트 반등, 비트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2, 3일 후면은 잡히겠다, 이제 요런 거고, 만약에 반등이 나올 자리에서 붕괴가 시작되면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왜냐면 시작된 게 16일부터 비트가 단기 이평을 깨지 않고 계속 올라가 주면서 오늘 아침 종가로 처음 이탈을 해줬죠. 근데 이제 거래가 조정받을 때 어느 정도는 조금 발생을 했습니다. 아예 뭐 축소로 돼서 나온 건 아니고. 자, 근데 이 가운데 알트들도 움직이긴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 지금 알트들이 시세를 잘 준다고 해도 비트가 한번 밀려버리면은 알트 시세 끝나버립니다. 예, 그거는 우리가 늘 경험해 왔기 때문에. 자, 분봉상에서 놓고 보게 되면은 이렇게 현재로는 깬 상태에서 지지선이었던 구간을 이탈한 상태에서 횡보가 나오고 있거든요. 약반등은 나올 수 있어요, 아침에. 약반등 이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약반등이 나오든 뭐 장중에 반등이 잘 나와서 뭐 4,800은 가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2, 3일 후에 결과물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 만약에 반등이 나와줄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지 못하고 밀려버리게 돼서 깨진다면 상당한 시장 타격이 나올 거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게 되면은 여기로 따지면 요 구간이 지금 저항이에요, 저항. 왜 비트가 갑자기 못 가냐, 뭐 조정받고 뭐 떨어질까 오를까 뭐 요런 고민을 좀 많이 하실 텐데, 지금은 얘가 여기서 조정받고 반등이 나오는 그 확률이 있어요. 있는데 반등이 나와봐야 많이 못 가는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제한된 상승이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만약에 이탈이 된다 그러면은 이탈은 좀 크게 빠질 수 있습니다. 얘는 밀릴 공간이 넓어요. 반등 나올 공간이 나와서 뭐 5천만 원을 간다고 해도 그 공간 자체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가격을 현재까지 보기에는 아직 적절한 구간은 아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뭐 비트가 반등을 주면서 뭐 4,700이나 4,700 초반 정도는 충분히 올라가 줄 수 있는데, 지금 중요한 게 그게 아니죠.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두 가지였죠. 반등 나올 자리하고 이탈될 자리가 있는데, 반등은 제한적, 이탈을 하게 되면은 폭이 크다. 자, 상승 후 비트 첫 이탈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어쨌든 첫 이탈을 했다라는 것 자체는 상승 둔화가 시작이 됐다라고 보셔야 돼요. 상승 둔화. 자, 근데 이제 처음 발생했으니까, 그죠? 최근에 이제 열심히 올라왔죠. 2주 동안. 자, 그리고 나서 현재는 이제 조정 상태에 들어가졌기 때문에 지금 분봉상 보게 되면은 반등 시도를 해주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오전장은 괜찮을 걸로 좀 봐요. 그냥 그동안에 이제 밀렸던 거에 대한 조정받고 반등을 좀 보고 있는데, 이 반등 역시 그렇게 크게 기대할 반등은 아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비트 반등을 크게 보는 것 바에 알트코인들 그동안 못 갔던 흐름 좋은 애들을 반등 포지션으로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정도로 지금 비트는 조금 상황이 많이 약하다는 상태다. 그래서 아마
지금 뭐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지지선으로 따졌을 때 뭐 4,600이 될 수도 있고 뭐 4,400, 뭐 4,000, 뭐 기타 등등등 4,200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사실 요런 거는 그냥 표면적인 데이터일 뿐이지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구간입니다. 여기 구간에서 모든 게 다 해결이 돼요. 그래서 아마 오늘 반등이 크게 나오지 않는 이상 보합에서 끝난다든지 다시 음봉에서 끝난다면은 이탈 가능성을 훨씬 더 많이 열어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보는 게 현재는 이탈이 좀 되거나 눌렸다 갈 가능성을 높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좀 대응 준비를 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인데 리플 어떻게 볼까? 리플을 많은 분들이 신경을 많이 쓰시고 계시더라고요. 걱정도 많이 하시고. 자, 근데 리플에 대한 분석을 좀 해봤는데, 자, 리플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일봉상 놓고 봤을 때는, 자, 저항이라는 공간이 하나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900원을 좀 잡아봤어요. 그래서 900원이 오거나 900원 근처 오게 되면은 리플을 팔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동안의 리플 흐름을 보니까는 많이 눌렸죠. 여기 빠진 공간이 급등이 나왔다가 조정받은 시간이 상당히 좀 길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향후 올라갈 수 있는 자리하고 좀 범위를 좀 따져 보니까 가장 중요했던 거는, 자, 일단은 이렇게 좀 보자. 900 부근을 보자. 일단은 900 부근 본 다음에 일단 여기 오면은 팔아야 돼요. 매도를 먼저 해보자. 자, 매도를 한 다음에 어떻게 900 돌파가 확정되는지를 봐야 돼요. 이게 900 돌파가 확정이 되지도 않는데 그냥 여기 갈 거야 하고 끌고 가면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면 굉장히 무겁습니다. 자, 주봉 상태로 보게 되면은 900원짜리가 여기인데, 여기죠? 900짜리 어디예요? 과거에 지지를 받았었던 상당히 무거운 자리입니다. 쉽게 뚫기는 어렵겠죠. 많은 거래가 동반이 좀 돼줘야 돼요. 자, 그래서 만약에 900원 근처 왔을 때는 일단 현금 보유를 하고 좀 빠져보고, 만약에 돌파가 나온다 그러면 전에 급등 나왔던 요런 자리 있죠. 요 위치까지 한번 다시 올 수 있어요. 지폐까지. 뭐 1000원에서 1000원 한 초반대에 그 정도까지 가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리플을 좀 신경 써서 그럼 좀 보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현재는 리플은 단기 입형 한 번도 깨지 않고 우상향 패턴으로 지속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아무래도 리플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리플은 이탈됐고, 아니 비트는 이탈됐고 리플은 이탈이 안 됐다. 그러면 어느 쪽으로? 그냥 리플은 계속 가져가야 되냐? 아니면 조금 중간에 정리를 좀 했다가 가야 되냐. 자, 요것도 한번 따져봐야 되는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리플도 반등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하지만 비트 반등보다는 좀 약할 걸로 좀 보여져요, 현재는. 그래서 이번에 반등 뭐 잘 나와봐야 한 840원 정도 보고 있는데, 그 이후에 다시 일본으로 돌아왔을 때 흐름상 이탈이 있나 없나를 먼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 사실 리플은 흐름 이탈이나 어떤 그런 개념보다는 900 돌파가 되냐 안 되냐가 더 중요합니다. 사실 900 돌파가 확정이 돼버리면 그냥 끌고 가도 돼요. 근데 살짝 남았죠, 요 공간이. 그래서 지금 일봉이나 어떤 주봉 중장기 구조로 놓고 봤을 때는 반등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근데 이제 900을 뚫어주냐 못 뚫어주냐가 문제입니다. 요 정도로 올 것 같거든요, 900짜리까지는. 근데 그 이후가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900짜리가 뚫리게 된다면은 멀리 봤을 때 1500원도 보이다 보니까 이번에 핵심 포인트 자리는 900원이다. 그래서 900 돌파가 명확하게 나와줘야지 뭔가 해결할 수 있는 방향이 나올 거다. 그래서 이제 쭉 보게 되면은 이번에 올라갔던 1000원짜리 말고 저번에 올라갔었던 요 공간 있죠. 요 공간이 한번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900이 뚫렸을 때 정말 적게 가면 1000원 초반, 많이 가주면 여기까지. 그래서 여기 통짜로 좀 봐야 될 거예요. 근데 그 키를 가지고 있는 구간 자체가 900원이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비트 때문에 눌리니 많이 요런 기준보다는 제가 봤을 때 리플 보유하신 분들은 저 900원을 기준으로 좀 많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900원에 도달을 못하고 이탈될 것 같다 그러면 팔아야 되고, 900원 왔는데 돌파가 됐다, 확정이 됐다라고 한다면 1000원 초반에서 1000원 중반까지는
좀 여유 있게 가져가야 돼요. 근데 그 시간 자체가 상당히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일단 매물 소화하는데도 벌써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하고요. 일단은 그래도 가장 중요했던 거는 바닥권에서의 820원 750짜리네요. 750짜리. 750짜리를 지금 현재는 뚫어줬거든요. 그래서 바닥 탈출은 가능해요, 지금. 그래서 여기가 지금 뚫려주면 다음 주 월요일까지 750원, 60원이 깨지지 않으면 900원 시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시도를 해서 안착이 되었을 때 전반적으로 이제 리플에 대한 좀 상황이 좀 더 좋아질 수 있을지 분석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지금 상승되는 코인들보다 반대로 밀리는 코인들을 좀 자세히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과거에 며칠 되진 않았지만 폴리메시처럼 이렇게 급락을 해서 최근에 나온 건 이거예요. 최근에 폴리메시가 망가진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잘 가고 있는 코인들이 지금 마냥 좋다고 비트 빠지는데 내 건 가더라 막 급등이 나오더라. 가스 이런 거 시세가 더 나와주고 다른 애들 막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좋게 볼 수 있는데 제일 무서운 거는 잠잘 때예요. 잠잘 때 대응 못하죠. 무너져 버리면 끝납니다. 그래서 지금은 비트를 조금 불안한 위치로 좀 보기 때문에 현재는 얘가 뭐 단기적으로 불안을 하든 뭐 중기적으로 불안하든 현재로서는 불안 위치에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고, 그럼 불안 상태인데 만약에 가스가 더 올라가 좋아, 그러면 이제 비트 무너질 때 어떻게 되냐, 이렇게 급락으로 쏟아질 수가 있습니다. 요런 거를 대비를 좀 하셔야 돼요. 아크도 마찬가지. 반등은 나왔습니다. 반등은 나왔는데 뭔가 거래는 또 약해. 그래서 잘 가긴 갔어. 자, 잘 가긴 잘 갔는데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자, 그래서 어쨌든 오늘 최종적인 거는 비트가 종가로 이탈했다라는 포인트, 그 다음에 반등이 나와도 제한적이고 밀리는 폭이 더 크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면서 대응 전략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장도 화이팅 하시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